오랜 시간 고유의 생태계를 유지해온 제주숲에서 낯선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외래종의 번식으로 토착 생태계가 위협받는 현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는데요. JIBS는 8차례에 걸쳐 국내외 사례와 함께 제주 생태계의 균형을 흔드는 외래 침입 쪽의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드러난 의문의 흔적과 정체를 안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토착종 노루의 서식지인 한라산 해발 900m. 조리대를 헤치고 들어가자 진흙 웅덩이가 나타납니다. 바닥에선 어지럽게 찍힌 낯선 동물 발자국도 눈에 띕니다. 노루 발자국보다 더 길고 큰 데다 멧돼지와도 다른 모양입니다. 돼지보다 좀 뾰족하거든요. 여기 발이 이런 식이고 돼지는 약간 앞이 넓어요, 이게. 이 흔적은 해안과 가까운 오름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곳곳에 깊게 파인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나무 껍질은 긁혀 벗겨지고 풀은 뜯긴 채 남아 있습니다. 불로 해서 막 비벼버리니까 나무를, 그러면 나무 표피가 다 벗겨져 버리면 나무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지를 않아도 성장이 안 된다 이 말이지. 발자국의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JIBS는 도내 언론사 처음으로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9개월간 7곳에서 최소 한 달 이상씩 밀착 관찰한 결과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중산간 초지.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물 무리가 줄지어 이동합니다. 얼핏 노루 같아 보이지만 덩치는 더 크고 무리 규모도 훨씬 거대합니다. 커다란 뿔과 갈색 몸이 흰 반점이 뚜렷한 제주에는 없었던 외래종 꽃사슴입니다. 여기만 해도 한 30마리 정도 보이는 걸 봐갖고는 안 보이는 데까지 보는 30마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성체보다는 대부분 이제 어린 개체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애들이 밖에 나와서 많이 번식을 했다. 취재진이 카메라를 설치한 7개 지점 가운데 6곳에서 꽃사슴 무리가 포착됐습니다. 한라산과 중산간은 물론 해안 지역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꽃사슴은 지난 1990년대 초 사슴이 뛰노는 풍경을 되살리겠다며 3차례에 걸쳐 10여 마리가 방사됐습니다. 또 사육농가에서 탈출한 개체와 붉은 사슴 등도 뒤섞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 한정 없이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 뭐 한라산 일대는 뭐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고, 이제 그 외에 중산간 지역에도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분포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찰 카메라에 촬영된 무리가 많게는 수십 마리에다 어린 개체가 다수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이미 안정적인 세대 번식으로 정착 단계를 넘어 잠재적 우점종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번성기로 들었다. 개체군이 앞으로 20년은 더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랬었을 때 그대로 놔두면 10,000마리까지는 간다고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마리면 20년 뒤에는 10,000마리가 됩니다. 토착종의 서식지를 위협하며 세력을 넓혀가는 외래사슴. 그 위협은 더 이상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제주 토착종의 서식지를 위협하며 세력을 넓혀가는 외래사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이미 제주에선 토착종과 외래종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먹이와 공간을 둘러싼 경쟁은 제주 생태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형 외래 초식 동물이 불러올 변화, 안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뿔을 맞대고 힘을 겨루는 제주노루. 제주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날이 밝자 낯선 장면이 이어집니다. 같은 공간에 멧돼지 가족이 나타나 진흙 목욕을 즐기고 다른 날엔 어미 꽃사슴이 새끼 2마리를 데리고 와 1시간 가까이 머뭅니다. 경계하는 기색도 거의 없습니다. 토착종인 노루는 물론 외래종인 멧돼지와 꽃사슴의 흔적까지 모두 이 한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루 서식지에서 이어지는 아슬아슬한 동거. 이미 노루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꽃사슴하고 같이 있는 개체들을 그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근처를 못 가더라고요, 노루들이. 얘네 또 영역, 먹이 이런 게 다 이제 밀리는 거죠, 사슴들한테.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노루 개체 수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분석 결과 노루는 꽃사슴과 가장 높은 시공간적 교집합을 보였습니다. 먹이와 서식지를 두고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루는 몸집이 더 큰 꽃사슴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꽃사슴은 노루보다 어깨 높이가 1.4배 크고 하루에 먹는 양도 생리포로 5, 6kg에 달합니다. 앞발을 나무에 걸치고 높은 가지까지 뜯어먹는 등 섭식 범위도 훨씬 넓습니다. 특히 사슴의 입맛에 따라 숲의 식생 자체가 바뀌고 곤충과 조류 등 다른 동물에도 연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먹이를 엄청나게 얘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차지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다른 종들한테는 마이너스적으로 굉장히 파행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관찰 카메라에 찍힌 사슴 주변 어린 나무들. 잎은 거의 사라져 앙상하게 말라있고 부러진 가지도 눈에 띕니다. 숲의 다음 세대를 이을 어린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한 식물종 조사가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원래 어떤 식물종들이 서식을 하고 있었는지를 같이 조사를 진행을 하고 단계적인 이제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관찰된 꽃사슴 무리를 분석해봤습니다. 성체는 물론 올해 태어난 암컷 새끼까지 16마리. 모두 내년부터 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개체들입니다. 이 무리에서만 5년 뒤 개체 수가 100마리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제주는 먹이와 은신처가 풍부하고 천적이 없어 암컷 무리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20개체 정도 되는 무리 이상의 무리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더 안정적으로 번식할 수 있다. 무리가 큰 것들은 임신했을 때 성공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개체군의 성장은 빨리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밀해진 사슴은 토착종과의 경쟁은 물론 숲의 단순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생태계 영향조사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외래종의 번식으로 토착 생태계가 위협받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제주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 늘면 개체수 조절이 쉽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전남 안마도의 사례가 심각한데요. 법적 규제 탓에 손 쓸 방법도 없는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말 안장을 닮아 이름 붙여진 안마도. 크기는 제주 우도와 비슷합니다. 섬에 들어서자마자 취재진을 맞이한 건 다름 아닌 꽃사슴무리. 사람을 봐도 좀처럼 달아날 기색이 없습니다. 마치 사슴에 둘러싸인 듯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주변 곳곳에서 사슴 무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사슴 무리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울타리와 철망까지 둘렀지만 사슴을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 특히 나무와 잎사귀는 물론 벼나 고추 같은 농작물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농가 피해가 적잖습니다. 속성어 전에 축제로 노인들이 농사지는 망쳐버리는 안 치면 막 싹 뜯어먹어버려. 발로 막 허워가고. 현재 안마도의 꽃사슴 수는 주민의 6배. 가축으로 들여왔다 방치된 10마리가 40년 만에 900마리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제는 사슴을 피해 주민들이 울타리와 철망 안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입니다. 사슴들은 바다 건너 인근 섬으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먹이가 부족하거나 영역 다툼에서 밀리면서 다른 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한 20마리, 30마리 물이 지어갖고도 또 성만도에서 이쪽으로도 효우고 그래. 안마도의 꽃사슴 서식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162마리.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보다 23배나 많습니다. 외래종이라 천적이 없고 번식력도 강하지만 법적으로 가축으로 분류돼 있어 마음대로 잡거나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몇 마리 선였죠. 총도 안 된다고 하지. 잡으려고 우리는 마취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망으로만 잡으려고 이제 초창해봤자 결론도 되도 않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5년간 안마도에서 발생한 사슴 피해만 1억 6천만 원 정도. 신고되지 않았거나 드러나지 않은 피해는 추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안마도에서 확인된 외래 사슴의 문제.
이제는 안마도뿐 아니라 완도 당사도와 인천 구럽도까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주민보다 외래 사슴이 더 많은 전남 안마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피해는 농작물에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숲의 식생을 무너뜨리면서 산사태 위험을 키우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질병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섬 생태계가 위기에 직면한 현실, 제주에도 던지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밤이 되자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모두 꽃사슴 물입니다. 해가 지면 활동은 더 활발해지고 울타리도 소용없습니다. 망가진 그물을 넘어 논밭을 드나듭니다. 아이 막 떼지러 온단께 때려 달라들어. 막 한 20마리, 30마리 막 때려. 아이 무사라고 밤에는 그렇게 어디 못 나가라. 이른 아침 사슴 무리를 따라 마을 뒷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나무는 이미 말라 죽었고 곳곳엔 고사한 나무들이 무덤처럼 쌓여 있습니다. 사슴 개체수가 급격히 늘면서 주변 생태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슴이 머문 자리엔 풀 한 포기도 남지 않았습니다. 맨흙이 드러나 돌덩이가 금세라도 굴러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주민들은 사슴으로 인해 숲의 식생이 사라지면서 비만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간다고 호소합니다. 사슴 없을 때는 그 산이 좀 이렇게 각진이 없었잖아요. 약간 팽팽했잖아요. 지금은 사슴들이 너무나 그를 훼손되기 때문에 비 오면 비 사태로 흘러내려가지고 산이 무지하게 각져요 지금. 사슴은 하루 대부분을 먹이 활동에 쓰고 부족하면 나무 껍질과 새순까지 갉아먹습니다. 하층 식생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꽃사슴이 들어온 뒤 초지와 숲은 벌겋게 드러난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하층 식생 정도는 다 이미 황폐화가 된 상태였고 그 사슴들이 주로 섭식하지 않는 이런 좀 먹기 힘든 이 수피와 같은 관목류와 교목류들의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고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꽃사슴 얼굴 주변에 진드기가 가득 붙어 있습니다. 사슴은 진드기의 주요 숙조로 꼽히는데 문제는 진드기가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안마도에서 채취한 진드기에서는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병원체까지 확인됐습니다. 우려와 피해가 커지자 환경부는 40년 만에 꽃사슴을 유해야생 동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심해서 이 개체수 관리가 도저히 어렵다라는 상황을 지자체장이 인정을 하게 되면 지자체장의 허가에 따라서 이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포획이 가능해집니다. 꽃사슴이 점령하며 이미 황폐해진 안마도의 현실. 뒤늦은 대책만으로는 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외래종 관리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JIBS가 준비한 연속기획, 오늘부터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아마미 오시마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생물 다양성을 가진 곳인데요. 그런데 이곳 역시 외래종 때문에 적지 않은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이 들여온 외래종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농가와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았습니다. 안수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는 섬 일본의 아마미 오시마. 아열대의 온화한 기후 아래 끝없이 이어지는 숲은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 설치된 관찰 카메라에 낯선 포유류가 포착됐습니다. 짙은 갈색 몸의 날렵한 움직임. 원래 이곳에 살던 동물이 아닌 외래종 몽구스입니다. 몽구스가 뱀의 천적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1979년 독사 퇴치를 위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곧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처음 방사됐던 몽구스는 겨우 30마리. 그런데 40년 만에 330배가 넘는 10,000마리까지 불어나 섬 전역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몽구스 도입 15년 후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눈물을 삼키며 잠드는 농가. 농작물과 가축이 습격당한 피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周辺の農家の人たちの
農作物だったり養鶏ひなとかが襲われたりとかっていうことが起きていました。調査をしていないので、その山の中で何が起きているのかは誰も知らない。 섬의 고유한 생태계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몽구스는 주로 낮에 활동하지만 독사는 야행성이라 퇴치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아마미 검은토끼 같은 고유종과 땅 위에 둥지를 트는 새들이 주요 먹잇감이 됐습니다. 결국 검은토끼는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 섬 중앙부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몽구스가 들어온 이후 몸집이 큰 고유종 7종이 급감하거나 서식지를 잃었습니다. ハブを食べる代わりに奄美の希少な動物を片っ端から食べてい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なのでマングースが入ったことで、ここ奄美大島にしかいない生き物というのをどんどん食べてしまって、だんだん数が減っていってしまいました。 뱀과 쥐를 줄이겠다며 들여온 몽구스. 그러나 인위적인 외래종 유입은 결국 고립된 섬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일본의 한 작은 섬에서 벌어진 외래종 몽구스 문제 짚어봤는데요. 섬이라는 특성상 외래종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정상을 되찾고 있지만 정상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몽구스 퇴치에 걸린 시간만 해도 40년을 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의 외래종과의 전쟁이 남긴 시사점은 무엇인지 안수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년 가까이 몽구스 버스터즈로 활동해온 고토 씨. 탐색 겸 삐삐와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 외래종 몽구스의 흔적을 쫓습니다. 危険なことはね、いろいろありましたけど、やっぱりハブに噛まれ、このブーツの上から噛まれたりとかってもありましたけど。 전문 포획팀 몽구스 버스터즈가 꾸려진 건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외래생물법이 시행된 2005년. 거침없이 확산하는 몽구스를 주민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報奨金制度の時は、取りやすいところで取るっていうところで、あんまり深い山の中とか入ってマングースを捕まえるっていうことができていなかったので、そういう深い山の中にももう網羅的に罠をかける必要があるっていうことでバスターズが生まれたっていうことになります。 포획은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몽구스 체형에 맞춰 덫을 개선해 섬 전역에 설치했고 탐색경과 관찰 카메라도 동원했습니다. 버스터즈 인원도 많을 때는 100명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외래종인 몽구스를 잡기 위해 이렇게 생긴 전용 덫을 섬 전역에 3만 5천여 개나 설치했습니다. 설치된 덫을 모두 확인하는 데만 1, 2개월이 걸렸을 정도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포위망은 점점 좁혀졌습니다. 마지막 몽구스가 잡힌 건 2018년 4월. 그 뒤로도 6년 넘게 모니터링이 이어졌고 추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だんだんと全くカメラにも映らないし、犬も反応しないし、罠でも取れないっていうのがもう4、5年続いた時には、いよいよそろそろ本当にいなく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ような。 몽구스가 섬에 들어온 지 45년 만에 일본 정부는 근절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2000년 이후 투입된 예산만 36억 엔, 우리 돈 300억 원 이상입니다. 포획된 몽구스는 3만 2천여 마리, 도입 당시에 1000배에 달했습니다. マングースってワースト100の一つですよね。これだけ大きな島からね根絶したっていうのは初めてだし、ちゃんとやればできるんだっていうことを証明したっていうのが大事だと思います。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힘을 모아 가까스로 외래종 퇴치에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희생과 막대한 예산이라는 값비싼 청구서였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외래종 몽구스를 들여왔다 큰 피해를 입었던 일본 아마미 오시마 섬에서 몽구스 박멸을 공식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라졌던 고유종이 돌아오고 숲 생태계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제와 철저한 예방 관리가 더해지면서 생태계 복원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미의 경험은 제주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안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밤 9시를 넘긴 시각. 차량 불빛만이 유일하게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도로 위에 나타난 검은 형체. 고대 토끼의 모습을 간직해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아마미 검은 토끼입니다. 이 도로를 따라가면 밤에 활동하는 아마미 섬의 야생동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마주치는 멸종위기종 아마미 검은 토끼는 생태계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1.7km 구간을 지나는 동안 확인된 아마미 검은 토끼는 20여 마리. 한때 2천여 마리까지 줄었던 개체수는 최근 2만여 마리로 회복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검은 토끼만이 아닙니다. 몽구스 위협 때문에 줄었던 다른 고유종도 서식지를 되찾으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マングースいなくなって6年7年経ちますけども、そのくらい経てばかなり回復をし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は分かっていますし、あと数年もすれば元の状態に戻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 몽구스 퇴치는 단순한 포획이 아니었습니다. 포획 지점과 덫의 위치, 탐색견 이동 경로까지 세밀히 기록하고 전문가 분석을 거쳐 방제 전략과 생태계 복원 모델을 세웠습니다. 全体でどのぐらいどの範囲まで狭まったとか、それから昔はたくさんいたところが少なくなったとか、そういうことを全部調べて事業がちゃんと進んでい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を評価してるんですね。 이 과정에서 윤리적 논란도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反対する、ちゃんとこういうことをすると在来種が増えて、島にとってもいいことだよっていうのを粘り強く島民と会話をしてたんで。 몽구스가 사라진 지금도 관리 체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외래종의 유입을 막고 고유종의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世界遺産の管理計画のようなものを作ってます。で、そこでモニタリングでもし、影響の強い外来種が見つかった場合は、すぐに捕獲とか駆除ができるような対策を取っているところですね。 아마미의 경험은 외래종 침입이 생태계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태계 복원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JIBS는 그동안 꽃사슴을 비롯한 국내외 외래종 문제를 집중 보도해왔습니다.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을 가진 제주의 생태계는 외래종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분별한 유입과 뒤늦은 대응은 제주 생태계 전반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제도적 전환, 적극적인 대응이 더 늦기 전에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10여 마리 사슴무리가 울타리를 넘어 한라산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야생에 정착한 외래사슴이 제주의 생태계 깊숙이 파고든 모습입니다. 실제로 제주대 연구에서 도내 외래사슴 수는 이미 1,200마리를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특히 섬이라는 특성상 외래종이 유입되면 섬에 고립된 생태계엔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島は動物層というか生物層が単純なんで種数が少ないんで外来種の影響が広いところに比べて大きい、絶滅しやすいですよね。 왕성한 번식력과 포식성을 갖춘 사슴은 세계적으로도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200만 마리 야생 사슴이 숲과 농지를 위협하고 호주는 항공 포획까지 동원하며 차세대 재앙이라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은 외래종 유입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래종 방제에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新しく外来生物を持ってこないでくださいということは言っているんですけど、持ってきて定着してしまった場合、まずはその土地所有者の責任になります。 그렇다면 제주는 어떨까? 현재 한라산 일대에서 일부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난 15년간 포획한 사슴은 겨우 300여 마리.
번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에선 껍질이 뜯겨나간 나무가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피해 나무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호소인데 뭐 굳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근데 국립공원은 지금 이게 생태계 교란종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굳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또 잡아낸다고 해도 뭐 별로 티가 안 날 정도로 워낙 많으니까. 외래사슴은 그동안 가축으로 분류돼 포획이 제한됐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올해 꽃사슴을 유해야생 동물로 지정할 계획이지만 아직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지 않은 데다 피해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도 부족해 사실상 초기 대응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태계에도 위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일단 개체수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금 개체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시행을 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가 뒤늦게 실태 조사를 시작했지만 빠른 번식 속도를 고려하면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 보호구역이나 천연 보호구역과 같이 생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지역에서 확인이 되는 외래종이나 침입종과 같은 경우는 발견되는 즉시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래종 사슴 문제는 단순한 피해 논란을 넘어 외래종 관리 전반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